네, 13번 하겠습니다. 가등기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가등기?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가등기는 순수한 가등기죠. 일반 가등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지 조건, 법률 행위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헤매지 말고 조문 답이 딱딱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존이란 말 있죠. 지금 당장 등기해 달할 수는 없지. 합격해야지 등기해 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가 아니고 장래 등기 청구권 있죠. 현재 시점에서 장래 등청,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장래 등청, 채권적, 물권적?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 뭐야?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을 뭐하는 가등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지금 시점은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날 뭘 해야지? 합격을 해야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중간에 주인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정지 조건부 증여 법률 행위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등기하면 등기부에 순위가 기재가 돼 안 돼? 되죠? 가등기 순위 적어놓고 중간에 본등기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나중에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뭐함으로 소급함으로 그 밑에 사람은 죽죠. 그래서 일반 가등기 하게 되면 이때 뭐만 소급한다? 키워드가 순위만 소급한다. 이 말 속에는 물권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순위만 뭐 한다? 소급.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중 매매 그 더러운 건 안 보려고 뭐예요? 가등기 붙여놓은 것이 맞죠? 근데 이걸 이제 응용해가지고 무슨 가등기로? 담보 가등기로 응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원래 부동산 담보는 저당권이죠. 담보 대출 받으면 저당권 기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권은 갑구 기재야, 을구 기재야? 을구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대금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 손배 1년분 실행비용 뽑고 끝나는 거지. 근데 어떤 채권자는 앞에 사자가 붙어 있어. 사. 뭐라 그러죠? 돈 넣고 돈 먹는. 예, 사채업자들은 돈 조금 빌려주고 그냥 그 부동산을 통으로 먹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뭐라 한다? 네? 금전 소비 대처를 하면서 무슨 대처하면서? 소비 대처하면서 먼 훗날 돈 못 갚으면 대물 변제 이약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소비 대처해놓고 먼 훗날 장래에 대신 물건으로 뭐 하겠다?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러면 대물 변제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발생하지 않을까요? 무슨 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 뭐 하겠다? 가, 등기, 붙이겠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대차를 통해서? 그럼 이 가등기는 폭리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차하고 소비 대차에서 돈 넣고 먹는 뭐예요? 폭리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돈 못 갚으면 가등기에서 뭐 해버려요? 본등기하게 되면 폭리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 대차 폭리 취했을 때 뭐예요? 등기, 등록됐을 때 이 법을 뭐 하겠다?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법? 그래서 가담법 적용 범위는 출발이 뭐다? 무슨 대차에서? 소비 대차에서 출발해서 채권자가 뭐 취할 때? 폭리를 취해서 등기, 등록했을 때 이 법을 뭐 하겠다? 적용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폭리를 뭐 하자? 막자.
자, 그럼 거기 문제 1번 쌀 10가마니를 뭐하고? 이게 쌀 소비대차죠. 무슨 대차? 쌀 소비대차 됐죠. 그 다음에 담보로 채무 소유 토지 있죠. 토지 가격이 쌀보다는 비싸겠지. 폭리가 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등기 해놨죠. 가등기 했죠. 그럼 쌀 10가마 빌려주고 그 토지 가등기 적어놓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쌀 10가마 못 갚으면 그냥 가등기에서 그냥 뭐 해버려? 본등기해서 폭리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적용될 수 있죠. 두 번째 지문은 돈 10만 원 빌리면서 이게 금전 소비대차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뭐 했어요 지금? 100만 원 상당 다이아 반지를 뭐 했어요? 폭리가 있죠. 근데 등기가 없네. 뭐가 없어? 등기가 없네. 그럼 무슨 법? 가담법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3번 지문 시가 3천만 원 상당 토지를 1억 원에 뭐하고? 매각하고 1년 후 매돈이 1천만 원과 그죠?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뭐 했다? 환매. 그럼 돈 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것을 소비대차를 뭐를 통해서? 환매를 통해서 했는데 폭리죠. 등기했어 안 했어요? 등기했죠. 네 번째 질문 금전 소비대차 1,000만 원 대여받은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뭐 했어요? 소비대차 폭리 보이죠? 그 4번이 양도담보예요. 소유권을 아예 양도하는 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나중에 본등기하는 경우고요. 양도담보는 아예 소유권을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넘겨놓고 출발하는 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 다섯 번째 돈 1,000만 원 빌리면서 자 토지를 넘겨준다고 그랬죠? 폭리 들어가죠? 잘 보시면 다른 질문들은 전부 다 가등기,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가 있는데 2번만 끝에 뭐가 없어?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3번의 가담법의 출발은 반드시 무슨 대차에서? 소비대차에서 채권자 폭리가 있을 때 그리고 등기, 등록됐을 때 가담법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야기죠. 적용 순서 기억하시고 14번은 전부저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전부저질. 가담법 18조 전세권 부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저당권, 질권은 가담법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뭐예요? 질권은 뭐가 되지 않는다? 가담이 담보 설정 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이 자체가 이미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뭐예요? 가등기 담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가담법에서 사람이 4사람, 많이 나오면 몇 사람? 4사람. 가장 적게 나오면 2사람. 최초에 누가 있었다? 네? 채무자 등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토지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담보 제공하면 누가 있어? 채권자가 있겠죠. 이 채권자가 누구예요? 네? 등기 담보 받은 사람이죠. 그럼 특징 가장 적으면 2사람, 많으면 가등기 담보보다 먼저 이 토지 관련돼서 먼저 들어온 사람 있지 않을까? 무슨 권리자가 있고? 똑같아. 아까 경매됐을 때 말소 기준 앞에 거 뒤에 거, 말소 기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 후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득 내면 4사람 다 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까봐 보통 이제 뭘 빼고 이렇게 세 사람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 관련돼서 여기 전세권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요. 누구요? 가등기 담보는 틀릴 게 없어요. 딱 정신만 차리면 틀만 잡으면 절대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보면 답이 나와요. 선순위 전세권 금액이 1억입니다. 얼마요? 자, 가등기 담보 채권액은 2억입니다. 얼마요? 자, 후순위 다시 또 전세권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다고요? 전세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1억입니다. 얼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전세권이 1억 주고 들어갔을까? 이 가치가 1억, 2억, 1억, 최소한 얼마다? 4억 이상 뭐다? 나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 앞에 있는 사람, 뒤 두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본등기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네? 이건 살아요? 죽어요? 살죠? 그럼 이건 이 사람이 안고 가야 되겠네. 요거는 삭제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청산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토지 가치를 B는 얼마 정도로 보는데? 네? 4억 정도로 보는데 빼기 뭘 해야 될까? 네? 자신의 금액 더하기 선순위 해야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요? 벌써 3억이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청팀. 무슨 팀? 청팀 100팀만 기억하면 돼요. 목적 부동산 평가한 금액 빼기 청팀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아니, 뭐 또 100팀이 나와? 청산금 액수가 나오죠. 네? 그럼 청산금 액수일 때 요 금액을 갖다가 누가 평가를 해요? 네? 채권자가 하죠. 채무자 등이 있고 채권자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이것을 갖다가 4억으로 보지 않고 3억 5천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얼마? 3억 5천. 그럼 3억 5천 평가해버리게 되면 청산금이 얼마야? 3억 5천 빼기 3억이니까 얼마? 5천 나오죠. 그러면 이 5천 평가했죠. 그럼 청산금 받을 자가 누구요? 청산금 받을 자가 바로 100팀이다. 그런 얘기예요. 100팀이 누구하고 누구요?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이 무슨 팀이다? 100팀.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럼 받을 자한테 통지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일단 누구한테 이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누구한테 알리고 채무자 등한테 알리고 이자가 있으면 또 그 사실 누구한테도 후수한테도 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을 자, 통지 받을 자는 누구? 100팀. 그죠? 자, 그러면 후가 불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도? 채무자 등도 불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불만은 뭐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담법 들어가면 일단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 뭐 하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본등기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청산 절차 진행해야 되겠죠. 그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청산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요? 청산 기간. 불만 있는 후 여기서 대기합니다. 누가 대기한다? 대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만족합니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분이 오셨죠? 그럼 이 문을 뭐하고? 열고 나가서 뭐한다? 청산금 지급받죠. 그럼 후손인은 만족했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 채무자 등.
여기서 대기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불만 있으면 뭐 있으면? 불만 있으면 협력을 거절하면 돼. 적절한 뭐 줄 때까지, 청산금 줄 때까지 협력 거절하면서 돈 갚을 기회를 노리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선순위는 어디 갔어? 선순위는 걱정할 게 없지. 하거나 말거나 계속 뭐 하면 돼?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청산금 받을 자에 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지. 후하가 누구예요? 채무자 등이지. 청산금 계산할 때 고려할 자는 누구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청팀만 고려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청산금 고려할 때는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 없고 누구만? 안고 가는 선순위만 고려하고, 청산금 받을 자에는 누구는 필요가 없어. 선수한테 알릴 필요는 없잖아. 100팀한테만 알리면 되잖아. 그럼 100팀 여기 만족하면 뚫고 나가서 받으면 되죠. 채무자 등 열받으면 등기 안 해주면 되잖아요. 계속 미적미적 되겠죠. 자, 후순위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불만 있으면 문 열어주면 안 되지. 문 열어주면 한 푼도 못 받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에서 너 죽고 뭐야? 나 죽자라고 경매할 수 있다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이게 99.99%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몇 프로? 그럼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될 확률이 99.99%가 뻔히 보이는데 굳이 뭐 청산 절차 진행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스스로 뭐 하는 게 나아요? 스스로 경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얻어맞고 경매 당할래? 스스로 경매할래? 경매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자, 경매했을 때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해 줄까? 채권 신고해야 배당받을까? 가등기 상태에서는 채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냥 등기 뜨면 가등기야. 이게 무슨 가등기인지, 일반인지 단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매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가등기 있다는 사람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줘. 네가 무슨 가등기인지, 일반인지 단번인지 신고하라. 신고받은 사람 뭐 한다? 배당 하겠죠. 무슨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부탁해서 본등기해서 하는 과정과 이 중간에 이 불만이 있는 누가? 후순위가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 질문할게요. 후순위 권리자.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자신의 변제기 뭐라도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죠. 단 무슨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상해. 일반법은 변제기 저쪽을 뭐에 빠뜨린 다음에 반대 의무 제공해서 지체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자신의 변제기 뭐예요?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왜? 아니 불만 있는데 이거 뭐 열려 나가서 돈도 못 받고 죽을 바에 뭐 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뭘 표현한다? 선과 뭐다? 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소비대차, 폭리, 등기, 출발해서 청팀, 백팀. 무슨 팀? 무슨 팀? 청팀, 백팀.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청팀 하면 뭐가 나와요? 청산금 나오면 받을 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통지한다. 일단 누구한테 먼저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귀찮으니까 스스로 뭐 하는 게 낫다?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15번은 정답이 2번. 채무자 등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 채무자 있고 대신 담보 제공자, 물상 보증인도 있고 용감한 제3자가 있다는 사실. 용감한 누구요? 제3자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것도 가끔 제가 열거되어 있는 주문들 자꾸 연습하라고 그랬었죠. 열거된 주문들 있죠.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87조 법률 규정은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취득은 자동 취득. 197조 점유의 모습, 평원, 공연, 자, 주, 점유, 소유사, 선의까지는 있죠.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 6개 얘기해 보세요. 물건 형태. 그래, 그 꽝호건이 뭐냐고. 지상권, 전세권, 질권,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전부 다 점유가 내려간 것들이야. 점유를 내려준 자는 무슨 점유가 된 거예요? 간접 점유가 됐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다음 360조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 손배 1년분 실행비용.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는 뭐하다? 같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15번은 몇 번?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번엔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실행 통지로서의 뭐가 있다? 자, 이겁니다.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순 있으나, 에? 방금 전에 15번에 2번 있죠. 네?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판례 태도. 다시 뭐라고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순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게 판례 태도. 그럼 거지같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청산기간은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단 채무자 등 일부를 뭐하면? 누락하면 그땐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그럼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거지같이 평가하면, 네? 주관적 평가했다는 얘기죠. 채무자 등에게 불리함으로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럴싸하잖아.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는 이유가 뭐예요? 거지같이 평가하면은 누가 손볼 거예요? 바로 그냥 후순위가 바로 경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단 채무자 등 일부를 뭐하면? 누락하면 안 되죠. 자, 16번 1번 지문. 갑은 변제기 도래한 때 청산금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산금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청산금 없다는 사실은 뭐예요? 통지에서 2개월 청산기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지문. 갑이 청산금 지급을 뭐한 경우? 지체한 경우에도 어른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채무자 등은 자신이 청산금 받기 전까지 네? 돈 갚을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병있죠. 후순위 권리자죠. 청산기간 내래도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후순위 권리자는 비상사태죠. 그러니까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기간 내에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지요. 다섯 번째, 병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한테 뭐가 됐다? 매각.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해가지고 경락받았다는 얘기죠. 갑의 담보 가등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저기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 저당권으로 봐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단 배당 받으면 되잖아요. 배당 받을 기회가 생기죠. 그럼 저당권 뭐 한다? 소멸합니다. 16번 박스에 놓으시고요. 잘 정리해 두세요. 가등기 담보는 꼭 맞히세요. 읽으면서 그냥 답이 이거다 저거다.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맞추면 답이 나와요. 자, 17번은 정답이 3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격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뭐요?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청팀만 빼야 되지 100팀은 관계없잖아요. 선순위 채권액은 고려하지만 누구는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하고 청팀 100팀 기준 잡아서 들어가면 돼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정답은 4번. 몇 번이요? 병은 청산기간에 한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후순위 권리자 불만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할 수 있고요. 자, 19번 설명 중 옳은 지문으로 짝지어진 거 정답은 3번. 기억 지문은 전부 저질, 전세권 들어가서 틀렸죠. 전부 저질. 니은 가등기 담보연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 경우와 같다. 가등기 담보는 경매 시 뭐로 가니까 저당권 같지 않습니까? 니은 지문 맞고요. 디귿 판례할 때 공사대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경로했다.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채권이지 공사대금 도급계약 관련된 채권 가지고는 가등기 하더라도 가담법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분에서 청산 절차 뭐 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했죠? 선의의 부동산 매수는 소유권 뭐 할 수 있다? 네. 등기 완전히 넘겨줬더니 채권자가 팔아먹었죠. 이때 누구는 보호받는다? 선의는 보호받습니다. 악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미음 가등기 담보의 특질상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뭐 할 수는 없다. 이유는 주종 관계 있으니까. 채권이 주, 담보 물건이 종.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종된 담보 가등기 권리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네, 20번 틀린 지문은 5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나 경매를 뭐 할 수 없다? 하기 싫으면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저당권 실행 방법과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이 되면요. 저당권이 훨씬 유리한 거죠. 이건 둘 중 하나를 뭐만 해야 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21번 갑니다. 21번은 이제 집합거물법 들어가서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네. 21번은 이제 상린관계 위반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정답은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현재 뭐 했다? 위반하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특별 규례에 있어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미 대지 사용권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얘기는 안 되죠.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
그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것을 법원에 뭐하다? 법원에 경매 청구 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직접 청구하면 안 돼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경매해줘 좋다는 판결을 받은 후 들어가는 거지. 직접 뭐 할 수는 없어요. 직접 경매란 말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2번이 행위정지고요. 뭐고요? 점점 사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용금지 청구죠. 사용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그냥 뭐야? 밖으로 추출해 보려고. 저 사람 같이 못 사니까 법원에다 뭐 하는 거예요? 저 호수를 경매하도록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 판결 받아야 되겠죠. 네. 21번은 정답 몇 번? 4번. 네. 22번은 정답이 1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자, 전유 부분이 있고, 자, 공용 부분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지 사용권이 있겠죠. 전유 부분 소유자 A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뭐가 되고요? 공용 부분 종, 대사용권도 뭐다? 종. 그래서 앞에서 문제 풀 때 주된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종이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면? 공용 부분 지분도 붙여서 들어가고요. 또 어디도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용 부분 지분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 무슨 성? 절대 분리 금지가 돼 있고, 대사용권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어서 뭐다? 상대적 일체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하고? 절대적 일체성과 무슨 성? 상대적 일체성 비교해 둘 것.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은 정답이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구분 소유자를 모여서 대리해서 공용 부분 등 구분 소유권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그 규약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방해배제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게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24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이거는 1번 하면 안 됩니다. 구분 소유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싸움 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지정된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혹시 층간소음이 있게 되면요, 직접 가서 얘기하면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 통해야 돼요? 관리 사무실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번은 4번. 다음 25번 갑니다. 25번은 정답이 3번. 이에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최고는
다 정리해요. 최고해서 별거 없어. 다 정리합니다. 몽땅 정리. 이거요. 침묵이 뭐죠? 아니 점점점 말이 없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예스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전부 다 뭐예요? 뭐만 알아도. 거기 맨 끝에 보세요. 재건축 뭐라고 지금? 참가하겠다. 예스가 아니지. 참가하지 뭐예요? 않겠다.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의 최고. 이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짝퉁 뭐다? 준법률행위. 가장 대표가 뭐예요? 최고. 이게 또 일본식 표현해가지고 또 고치겠다고 하죠. 뭐라고? 이렇게. 촉구. 평상시 맨날 최고 하더라도 촉구 하면 뭐야 말이 좀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어 지금. 자, 최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래서 침묵 지키면 원튼 원하지 않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 조문에 의해서 부정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번은 맞는 지문은 3번. 몇 번이요? 자, 거기 독특합니다. 전원 동의 있으면 소집 절차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독특합니다. 전원 동의는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독특한 수사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27번. 명의신탁 종류 3가지 기억나세요? 무슨 형? 무슨 형? 계약형 있죠? 이거 읽으면서 답이 딱딱 나와야 돼요. 자, 27번에 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 신탁 약정의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뭐 했다? 격려했다. 이전형이죠. 무슨 형은? 이전형은 다 무효예요. 모두 무효고. 네? 명의신탁 약정 가로 열고 무효. 어디 있습니까? 또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를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해지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몇 번이라고 되는데 2번인데 해지란 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뭐예요? 원인으로 통고할 수는 없죠. 이랬습니까? 뭐 안 된다? 해지할 수 뭐예요? 없죠.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지. 그건 해지해서 등기 달라 할 수가 있겠지. 사실은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2번이죠. 법률혼 명의신탁은 4번. 사실은 뭐예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뭐야? 명의신탁은 출발이 2번이야. 근데 법률혼 명의신탁은 4번. 종중 이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거 유효 아니야.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뭐일 때는 유효일 때는 해지란 말 쓸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뭐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가번은 가로 첫 번째가 뭐고요? 네, 무효 해지를 원인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맞죠? 매수인은 신탁자가 매도인의 양해 아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죠. 뭐구나? 네, 중생형이구나. 자, 무슨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매매. 자,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신탁이요? 그래서 병 등기가 어디로? 을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 봅시다. 자, 니은 지문 나번
격려한 경우 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요. 특징 그 다음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도 뭐다? 무효가 되죠. 그죠? 누가 소유자? 여긴 이쪽이 소유자가 되겠죠? 자, 답안에서 조심하십니다. 위 나에서 매도인 누구? 선의인 경우에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 병이 선이래요. 유효, 무효? 네, 여기는 뭐 관계없이 관계없어요. 이 선의 악의는 어디 기준이야? 계약 기준입니까? 등기 기준입니까? 네? 항상 계약이에요.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말을 안 하고 했으면 뭐고? 선이 까놓고 했으면 악의 뭐 관계없어? 선악 관계없이 중생형은 무조건 뭐다? 무효. 특히 그래서 여기 타번이 포인트야. 뭐가 포인트? 그래서 나는 아까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죠? 다는 네,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형은 이거 보세요. 무슨 형은 중생형은 얘가 뭐든 무조건 무효야. 누가 소유자? 병. 나 들어갑니다. 그죠? 위 나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동법 규정이 없죠. 네, 이 매매계약은 뭐로 봐야 될까? 유효로 봐야 되겠죠.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 이게 유효가 돼야지 이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지. 이 계약은 뭐하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지. 그럼 다시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갔다가 대위 들어오면 되겠지. 다음 부동산 관한 물건 취득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된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발생합니까? 네? 갑이 무슨 자? 신, 을이 무슨 자? 수. 수탁자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요?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이 명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수탁자 등기는 뭐하다? 그럼 어디 비교돼? 이 문제에서 답원하고 마의 맨 마지막 거 있잖아. 그러면 문제 푸실 때 중생령은 얘가 뭐고 선악감개시 무조건 무효니까 소유자지. 근데 이게 무슨 형은? 선의는 유효, 악의는 무효. 중생령은 선악감개시 무조건 뭐예요? 무효. 그래서 27번에 이 가나다라 마가 제대로만 읽을 수 있으면 28, 29, 30번은 다 맞힐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례 문제 푼다는 것은 뭐야?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뭐는 맞춰라. 명의신탁을 맞출 자신만 있으면 합격한다니까. 다른 건 다 틀려도 내가 뭐는 맞추겠다. 그 명의신탁 맞추려면 다 이 틀이 맞아야 돼요. 틀 맞으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세요? 근데 가서 또 한 30분 보다가 명의신탁이 하루가 안 되면요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그걸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대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그럼 이런 식의 전부 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문제예요. 한 시간에 한 문제를 뭐 하려고 풀라고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럼 가서 가끔 모두 찾으셔야 돼. 기본서 찾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저 해설 보고 끝.
불편하게 그걸 찾아가면 머릿속에서 그 제목이 항상 있잖아. 이해 안 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생각이 잠겨 있다가 가서 보면 이제 생각 잠겨 있다가 풀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27번 몇 번? 2번. 이제 모의고사 때 동영상 이거 가지고 계속 바꿔낼 거예요. 명시대가 한 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지문을 계속 밑에 바꿔낼 거란 얘기예요. 가나다가 다라가 막 바꿔서 낼 테니까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자, 28번 갑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규율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틀린 것. 정답은 5번.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가 아니죠. 명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에서 딱 매수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뭐 했다? 양도한 경우 수탁자 앞으로 물권 변동은 무효한다. 모르고 했으면 뭐다? 유효. 악의는 무효. 근데 또 하나 있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매매지. 예?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일 때는 뭐일 때는 경매일 때는 네? 채무자가 선택할 수가 없지. 경매 당하는 주제에 나 경매 할라는 선택 못 한단 말이야. 그때는 뭐 묻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중생령은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여기 매도인 소유자지. 근데 무슨 형은? 계약형은 매매일 때 선의는 취득, 악의는 보호 못 받지. 근데 무슨 시는? 뭐뭐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하지. 이 틀을 딱딱딱딱 그렇다 연습하면 한 단계 업이 됩니다. 10점이 올라갈 거예요. 자, 29번은 계약형일까요? 중생형일까요? 네, 병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서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모으면서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격려받았죠. 네, 옳은 것이네요. 정답은 4번.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1번 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 모순이죠. 두 번째 갑을 명의신탁정은 무효. 이전 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파는 사람이 선악 관계없이 명의신탁은 다 뭐예요? 무효.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됩니까? 계약 자체가 뭔데? 무효인데. 다섯 번째 질문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등기 넘겼죠. 알고 있어도 소유권 취득 하죠. 왜 합니까? 그냥 방패 때문에 취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답은 맞췄지만 해석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방패니까. 을이 소유권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방패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30번은 중생형 명의신탁. 무슨 신탁? A 소유 X 부동산을 B가 매수했다. 등기 과정 중 A 동의하여서 B씨 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 명의를 빌려 등기했죠. 정답은 5번. 신탁자는 누굴 대위해서?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을 가서 잘 좀 정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했고요. 이제 9월 달부터는 뭐예요? 40문제 전 범위 가지고 뭐예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아시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가시면 돼요. 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